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황근입니다. 파이팅 하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80년대 학교를 다니셨어요. 80년대 대학의 모습 하면 서영 씨랑 저는 영화에서만 좀 접했는데 그 당시 학교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 1987에 나오는 그 스크린의 장면이 거의 우리 당시 캠퍼스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86년 입학하는 입학식 날 우리 가나 캠퍼스 운동장에서 지루가스가 날라오고 저희 부모님하고 입학식 날 막 그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 전체적으로 사법 경찰들도 들어와 있고 운동하는 선배들이 가열찬 투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럼 뭐 시위라던가 데모라던가 하면서 혈서 같은 것도 쓰셨나요? 혈서는 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전공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1학년 때는 사회적인 운동에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그쪽에 상당히 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또 2학년 때는 교련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모든 대학생들은 교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하면은 군대에 이제 강제로 끌고 아, 가는 거예요. 바로 미제의 이제 용병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 투쟁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점거하고 이제 학생들이 막 모여 있고 수업을 거부하고 또 이제 시험도 거부하고 이렇게 오히려. 전체적인 공동체 문화에 네. 좀 약간 얌체 바른 행동같이 보이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저에 대한 질책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는 그런 좋은 교훈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창업을 하게 하시게 됐나? 되셨나요? 제가 2학년 때 마칠 때쯤에는 중요한 이제 고민의 시기였는데 내가 완전히 학생 운동에 헌신을 투신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부모님을 생각해서 또 사회의 길을 갈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3대 독자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 선배들한테 좀 네. 양해를 구하고 이제 다시 나는 이제 학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서 조경이라는 우리 분야로 제가 이제 관심을 옮겨오면서 우리 조경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이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방학 때 좀 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주셔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결과 이제 4학년 졸업하기 6개월 전쯤에 1학기 마칠 때쯤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그 지금으로 보면 뭐 청년 벤처 창업인데 그때는 시대를 벤처라는 말도 앞서가셨어요. 없었고 그냥 무대뽀 창업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3인이 동업을 시작하면서 책상 그냥 두 개, 세 개 놓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도시 붐이 막 일어가지고 일산 분당 아파트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 지을 때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제 베란다에다가 조경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막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새로운 모델로 해보자.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국에 뭐 전화가 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대박이 이제 났는데 망했죠. 거의 아.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작은 면적에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아요. 네. 근데 유지 관리는 결국 그 입주민이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대박이었는데 네. 나중에 유지 관리해서 이게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접고 그걸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계가 이제 저한테 적성에 딱 맞았던 거예요. 이제 설계 사무실을 차려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 망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시공회사를 운영하는 십상부 이대승 선배님 그 시공회사에 네. 선배님 이 의자 하나만 주시면 책상 하나만 주시면 제가 이제 가서 설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또 자리를 내주셔서 책상 2개를 놓고 이제 네. 일을 따로 갔죠. 설계 일을 따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28살 됐어요. 뭐 뭘 믿고 줘. 캐리어도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사무실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냥 가가지고 일주일 기다리면서 출근할 때마다 인사하고 저 조경 서울대 조경 아까 나온 박명건인데 네.
조경 설계를 열심히 해보고 싶으니까 프로젝트를 좀 줘보십시오. 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뭐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정성이 깊겠는지 이제 제일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가서 인사를 하셨다고요? 거의 뭐 일주일 넘게 하기도 대단하시네요. 하고 또 전화도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죠. 한 달 가까이 네. 아침 좀 출근하셨습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또 그다음에 좀 더 큰 거 주고 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축 사무소 소장님이 또 자기 친구를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이러면서 계속 일이 늘어나서 불과 한 3, 4년 만에 네. 뭐 엄청 직원이 한 2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당시 이제 주거 단지 설계,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설계는 거의 제가 캐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경은 그냥 띠녹지에다가 나무만 몇 개 심고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보행자 전용 길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테마 정원을 만드는 시도를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네, 대표님께서는 큰 조경 설계 사무소를 이끌고 계세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와튼 스쿨을 다니셨더라고요. 직원이 한때 이제 설계 사무소는 120명까지 늘어났어요. 와. 12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거의 300개에서 500개를 했어요, 1년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전문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튼 스쿨 그때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었는데 네. 한국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정 정도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코스를 네. 다녔죠. 그때 이제 경영이라는 거를 조금 깨우치게 돼서 우리 전체 그룹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또 다시 수립을 해서 설계 사무소를 넘어서 우리 조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조직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요 모델을 이제 구상을 해서 설계 사무소를 기반으로 조경이 만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수목원, 테마정원,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 거 이런 구상들을 그때 이제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대로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경인들이 가진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선하게 영향력을 줄 거냐라는 거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가급적이면 선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컨셉을 또 하고 또 우리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훼손된 자연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선한 그런 설계 컨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조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일에 이제 박람회를 가서 보고 이랬을 때 훨씬 우리보다 훌륭한 이제 놀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부러웠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 그냥 뭐 매일 학원에만 가고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애들을 놀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아이들한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이제 독일에 처음에는 브랜치를 맺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거의 국내 탑 브랜드로 우리 가야 이프레가 또 자리하게 됐고 대표님께서는 창업부터 지금 그룹헌이라는 그룹을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거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즘에는 새롭게 좀 주안점을 두고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도심 열섬도 심해지고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조경적으로 또 해결하려면 옥상 녹화라든지 빗물 저류 시스템이라든지 조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린 인프라 연구소도 한 뭐 30여 가지의 이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좀 계속 R&D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제가 이제 나름 세운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플랜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는 단계들을 거쳐갈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서울대 조경학과 나온 박명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후손한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조경학과에 갓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나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그때 20대의 박명건은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뭔가 대학생으로서의 낭만도 찾고 좀 연애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명고나 여러 공동체나 뭐 사회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 너 자신한테도 관심을 좀 가지고 너를 좀 돌보고 여유도 찾고 좀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고했다.